정은주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황반변성의 모든 것. 망막 교수들의 망막 질환 이야기. 4. 이미 말기 황반변성으로 시력이 매우 저하된 경우.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그냥 답답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야 하는가? 저시력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을 사용해도 최대 교정 시력이 0.3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25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시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보조기구를 통해 다소나마 끌어올리는 방법들이 있다. 저시력 환자에게는 작은 차이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에 이런 것을 단지 시력을 나타내는 숫자의 변화가 없다 하여 간과해선 안 되겠다. 저시력 환자들을 위한 저시력 보조기구 상담처들로는 한국실명예방재단, 사단법인 전국저시력인연합회,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이 있다. 대학병원 안과에서는 대부분 저시력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보조기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매우 많은 보조기구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망원경은 원거리를 볼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양안 망원경, 단안 망원경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확대되는 비율도 다양하다. 필요에 따라 근거리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에 개발된 초소형 망원경 인식은 시력이 매우 저하된 경우 중심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장치이다. 눈 속에 심을 수 있는 초소형 망원경으로 2.2배 혹은 3배의 배율을 가지고 있어 초점이 맞춰지는 범위를 넓혀준다. 따라서 손상된 부분이 아닌 그 주위의 황반을 통해 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이미 손상된 부분은 회복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시야 중앙은 비어 있어 보이게 된다. 와이드 스크린 LCD는 책의 작은 글자를 확대하여 LCD 스크린에 나오게 해준다. 2배에서 14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다양한 색상 모드를 지원하고 줄 및 영역 지정이 가능하여 시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확대경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 3배에서 5배 정도로 글자를 확대해준다. 손잡이가 달린 형태도 있고 열쇠고리를 연결하여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확대경도 있다. 글자를 읽을 때 이러한 여러가지 보조기구 중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법. 흔히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안경, 모자, 양산을 사용하지만 그중 안경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외선은 황반변성의 진행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망막에 도달한 자외선은 염증 반응과 광선화 반응, 광화학 반응 등을 일으켜 망막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고 대사 노폐물의 생성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반응은 고령의 환자에게 더 뚜렷한데 그 이유는 안구 조직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망막 색소 상피와 맥락막의 멜라닌 성분이 점차 약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의 환자 눈으로 자외선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것이 황반변성의 발생과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UVC, UVB, UVA로 구분된다. 이 중 UVC는 대부분 오존층에서 흡수되므로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UVB의 일부와 UVA는 지표면까지 도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보통 400에서 700나노미터이므로 자외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조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가장 쉬운 방법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다. 자외선 차단용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구입할 때 제대로 된 인증을 받은 안경알인지 반드시 확인하자. 안경알이 들어있는 포장에 인증 여부가 기입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특히 UV400 인증을 받은 것은 40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한다는 것이므로 지표에 도달하는 UVA와 UVB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 또한 안경의 모양은 안경알과 안경테가 눈과 눈 주변을 충분히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안경알의 색깔은 자외선 차단 정도와는 무관하므로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투명한 알도 상관없다. 다만 너무 어두운 선글라스는 오히려 동공을 확대시켜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 색깔만 어둡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효과적이지 않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경우에는
확장된 동공으로 더 많은 양의 자외선이 들어올 수 있어서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선택한 자외선 차단용 안경은 날씨에 상관없이 외출 시에 항상 착용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밝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지표면에 항상 도달한다. 따라서 구름 낀 흐린 날이라고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안경알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흠집이 있는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경알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잘 닦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안경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점차 감소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안경알의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백내장 수술 시에 자외선에 차단되는 인공 수정체를 삽입받았다 하더라도 수술 후 자외선 차단 안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황반 변성인데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될까? 백내장은 눈 안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연령, 외상 등의 요인에 의해 혼탁이 생기는 질환이다. 카메라에 비유하자면 뿌옇게 변한 렌즈로 사진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 뿌옇게 나오게 된다. 백내장 수술은 이렇게 뿌옇게 변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사람이 만든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대신 삽입하는 것이다. 반면 황반 변성은 망막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카메라에 비유하면 필름이 상하는 것이다. 아무리 렌즈가 깨끗하더라도 상한 필름에 사진을 찍어봐야 사진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황반 변성이 있는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을 해도 망막이 건강한 환자들만큼 시력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황반 변성의 단계와 침범 정도에 따라서는 백내장 수술 후에 어느 정도의 시력 호전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수술 후의 변화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 수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로 생각해 볼 것은 백내장이 심한 경우에는 망막 검사가 힘들어 황반 변성의 경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술 후에 시력 호전이 크지 않더라도 황반 변성의 진행과 치료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